Yeah.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요 4분기에 미국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왜 83%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미국은 중간선거 선후에 주식이 폭발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켄 피셔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친절하게 기사를 올렸습니다.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미 중간선거. 이 제목으로 한번 네이버 같은 데서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전체 기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요지가 뭐냐 하면은 이 양반이 한 소리가 4분기에 증시가 오를 확률이 83%, 그리고 오를 때 평균 6.3% 정도 수익을 내더라라는 말을 했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간선거 다음 해,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2023년 1분기와 2분기가 되겠죠. 여기서 주식이 오를 확률은 87.5%, 그리고 평균 각각 1분기 6.6%, 그리고 2분기에 5.5% 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를 합치면은 거의 20% 정도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게 왜 그렇냐 하면은 주식시장은 교착 상태, 그러니까 영어로 그리드럭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 선거의 기적이다라고 켄 피셔가 조선일보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조선경제군요, 참, 조선일보가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3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라는 책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 책이 써인 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된 책인데 고전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제가 퀀트 투자자로 넘어올 때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책이기도 해요. 켄 피셔는 이 책에서 보통 사람들은 대통령 사이클을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력적인 지표이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다 보는 지표들은 별로 효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분이 왜 대통령 사이클이 통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뭐 이거야 다 이해를 하시겠죠. 네, 시장은 예측 가능한 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켄 피셔는 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시니컬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 영어로 정치가 폴리틱이잖아요. 그 폴리라는 게 많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틱이라는 것은 그 빈대 또는 이제 우리 피를 뽑아먹는 거머리, 뭐 이런 뜻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폴리틱이라는 거는 이제 수많은 거머리들이 우리의 피를 뽑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틱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가장 큰 틱, 가장 큰 빈대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은 사기꾼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 사기꾼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기를 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사기를 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원래 와가지고 1년 차와 2년 차에 많은 정책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때 많은 권력과 부의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 친구들한테 뭐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본인 적들을 한번 때려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통령 1년 차, 2년 차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보통 대통령 1년 차, 2년 차에 미국에서 수익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게 딱 높지 않죠. 높지 않습니다. 특히 2년 차가 별로 안 좋은데, 따단 우리가 지금 2년 차에 있습니다. 올해도 미국 주식의 수익이 굉장히 안 좋죠. 자, 그리고 중간선거라는 게 여기서 또 한 번 불확실성에 한 몫을 더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좋은 게 뭐냐면요, 이 중간선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얼추 사람들이 대통령이 어떤 유형의 사기꾼인지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처음 1, 2년째 거짓말을 많이 쳐가지고 표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잖아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표를 잃고 공화당이 표를 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뭐 바이든이 잘한 게 별로 없잖아요. 21년, 22년에. 그러면 이제 국회를 그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고 대통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교착 상태가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레임덕이 진입하게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대통령이 뭐 하고 싶어 하는데 국회에서 그걸 뻔뻔히 막고, 그리고 국회에서 뭘 하고 싶으면은 대통령이 막고 해가지고 그 중간선거 후에는 미국에 보통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변화가 없는 거, 이거를 시장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사이클 3년 차를 한번 보세요. 복리 수익이 제일 높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1943년 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대통령 3년 차에 미국 주식이 떨어진 게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2015년이었고 떨어진 폭도 겨우 2%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서 배당 수익까지 내면은
그 손실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년 차가 되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가해가지고 수익이 다시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을 때 언젠가 중간 선거가 끝난 다음 해, 그게 바로 내년입니다. 2023년이죠.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 보시면요, 이 차트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검은색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해 평균 수익이에요. 월별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첫 번째 중간 선거가 있는 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2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도 2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이 바이든이 첫 번째 중간 선거인데요. 첫 번째 중간 선거는 보통 그 해에 주식이 더 안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첫 번째 중간 선거가 두 번째 중간 선거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중간 선거는 이 사람이 벌써 6년 동안 했기 때문에 뭐 다음 2년 동안에 뭐 하겠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중간 선거 있는 해에는 보통 주식이 이렇게 한 4월 중순까지 올라가다가 보통 6월 말까지 박살이 나죠. 놀랍게도 이번에도 나스닥과 S&P가 4월부터 6월까지 한 16% 정도 박살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10월까지 횡보를 하다가 켄 피셔가 말한 것처럼 4분기에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도 이렇게 됐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한번 봐야죠.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거는 확률 83%는 절대로 확률 100%는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번 중간 선거에 주식이 빠져가지고 저점을 형성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그럴 때가 꽤 많았어요. 빨간색 표 칠한 거 보면은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미국 주식시장이 저점을 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트루맨, 아이젠하워는 2번 더 괜찮았어요. 아이젠하워는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도 1954년과 58년에 주식이 쭉 올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케네디, 존슨, 닉슨, 포드, 카터, 레이건 이때 다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주식이 안 좋았던 그 구간이 분명히 나왔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건 86년 때는 주식이 전반적으로 계속 괜찮았고요. 네, 부시, 클린턴, 부시 이때도 주식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고, 부시가 두 번째로 2006년에 했을 때는 주식이 계속 올랐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가 첫 번째 했을 때도 주식이 이때 살짝 안 좋았고요. 두 번째 오바마 정부 때는 괜찮았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도 좀 별로였고, 지금 바이든 정부 때도 주식이 굉장히 안 좋네요. 그래서 보면은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체로 미국 주식이 안 좋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대체로 안 좋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보통 이게 1년차 고점에서 중간 선거해 저점까지 한 20% 정도 빠집니다. 참고로 S&P 500 같은 경우는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피크를 쳤어요. 그 피크를 친 다음에 거기서 지금 24%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빠졌습니다.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은 고점을 찍고 저점까지 한 20% 빠진 다음에 거기서 다시 신고점을 뚫는데 여기서 저점에서 보통 한 47% 정도 올라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이 다우존스 기준으로 한 3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다우존스가 4만 5천 원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부터 미국 주식을 좀 기대해도 될 것 같고요. 이 보면은 근데 이 46.8%는 평균입니다.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그 후에 고점까지 몇 프로 올랐나 일일이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보면은 적게 오를 때는 1947년에 겨우 14.5% 올랐고 그리고 1915년에는 89% 오른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46.8%라 이런 얘기고요. 각각 지수를 보면은 이 파란색이 미국 중간 선거가 있었던 그 해에 각각 지수들의 수익 패턴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우존스죠. 다우존스도 보통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떨어지다가 3분기에 빌빌거리다가 4분기 딱 10월 초부터 수직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요건 뭐야? 요거는 S&P 500이죠. S&P 500도 6월 말까지 떨어지다가 3분기에 조금씩 반등하다가 다시 10월에 쭉 올라가는 패턴을 볼 수가 있고요. 4분기에 올라가죠. 요거는 나스닥이네. 나스닥은 중간 반등 같은 거 없이 보통 4월부터 10월가 쫙쫙 떨어지다가 10월 초중순에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분기에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러셀 2000은 소형주죠. 소형주는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4월 말부터 여기 10월까지 거의 10%를 빠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평균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또 10월 초 중순부터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4분기부터 미국 주식이 반등할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우린 지금 3분기 끝무렵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요약을 하면은 다시 한번 요약.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는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였고요. 80% 이상의 승률은 주식시장에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80%는 100%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4분기에 막 저한테 오셔가지고 에이 너 안 올렸잖아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 내가 83%라 그랬지 100%라 그랬냐? 라고 이제 저를 디펜드를 그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게 좋은 것인가? 주식시장은 정치적 교착 상태가 좋은 겁니다. 시장은 변화 플러스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하는데 정치적 교착 상태가 오면은 정부가 이로저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시장에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 위대한 켄 피셔 선생님이 말씀하셨고요. 요 책, 세계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시간 있으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정말 미친 듯이 유익했네요.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투자에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 탄탄 스터디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